자,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연수를 듣기 위해서 잠깐 학교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에 계시는 고등학교 3학년 모든 담임 선생님들은 지금 이렇게 연수를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수가 끝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풀었던 모의고사를 풀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4시 한 20분 정도의 연수가 끝났습니다.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3H6 중복조합의 공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NHR이라고 하는 건 N개의 서로 다른 종류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는 조합의 개수입니다. 공식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 요것만 외워주면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3H6은 8C6이 되고 8C2를 우리가 구해주면 47, 28 그래서 3번 정답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에서 도로망을 따라서 자, 지금 A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P를 지나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나오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이죠. 우리가 지금 A에서 출발해서 P를 거쳐서 B까지 가야 비로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A부터 P까지는 요 사각형만 고려해주면 되고 P부터 B까지는 요 사각형만 고려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었냐면 오른쪽으로 가는 걸 A, 위로 올라가는 걸 B라고 놓았을 때 A부터 P까지 가는 경로는 A, A, B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고 P부터 B까지 가는 경로는 A, A, B, B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자, A, A, B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요. 총 3개를 나열하고 그 중에 같은 것이 있는 중복되는 A 2개, B는 그냥 1개, 1팩은 1이니까 계산을 하면 3이 나오고 A, A, B, B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팩 나누기, 2팩 나누기, 2팩인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부터 P를 지나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6인 18,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3학년에 내 학급에서 대표 2명씩 총 8명의 학생을 원탁에 앉힐 건데 어떻게 앉히느냐? 같은 학급 학생끼리 서로 이웃하게 앉히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보자마자 바로 떠올려야 되는 문제가 그쵸? 네 쌍의 부부를 원탁에 앉힐 때 부부끼리는 서로 이웃하게 앉히는 그 문제구나 바로 떠올리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네 쌍의 부부를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C, D 이렇게 놓은 다음에요. 같은 부부끼리는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8명의 사람을 앉힐 건데 부부끼리 묶어서 4명의 사람을 앉힌다고 생각하고 원탁에 앉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4-1팩, 즉 3팩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한 게 뭐냐면 원탁에 얘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렇게 앉힌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부부가 여기 앉았다고 치면요. 요 A 부부 내부적으로는요. 라지 A가 왼쪽, 스몰 A가 오른쪽 혹은 스몰 a가 왼쪽, 라지 a가 왼쪽 이렇게 앉을 수 있기 때문에요. 곱하기 2를 해줘야겠죠.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각각의 부부 4쌍에게서 모두 일어나기 때문에 2를 4번 곱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3팩 곱하기 2의 4제곱이니까 6 곱하기 16이 돼서 9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은 같은 종류의 연필 6자루. 자, 중요한 거는 연필 6자루보다
같은 종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같은 종류의 지우개 5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려고 할 때 어떻게 나누어 주려고 하냐면 각 학생이 연필만큼은 반드시 하나씩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이때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3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주는 거는 서로 다른 3개의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경우와 같은 케이스죠. 자, 먼저 연필부터 놓고 생각해 볼게요. 연필은 서로 같은 종류의 연필 6자루입니다. 자, 연필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연필이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 바구니에 담긴 연필의 개수가 몇 개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라지 A 바구니에 담긴 연필의 개수를 A, B 바구니에 담긴 연필의 개수를 B, C 바구니에 담긴 걸 C라고 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6이 되게 하는 요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바로 연필을 나누어 담는 해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방식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단 이때 각 바구니는 반드시 연필을 하나씩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스몰 a, b, c는 1 이상인 정수가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 이게 중복조합 문제다라는 걸 바로 알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스몰 a, b, c에다가 연필 하나씩 나누어 주고 남은 3개의 연필을 3개에 나눠 담는 게 되는 겁니다. 다시 지금 이거의 해의 개수는 뭐냐면요. 이미 연필을 하나씩 나누어 담고 남은 3개만 바구니 A, B, C에다가 하나씩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요 해의 개수는 몇 개냐? 수업 시간 했죠. 바로 서로 다른 3개의 종류를 중복을 허용해서 3번만 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C2가 돼서 10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요거 수업 시간에 할 때 답을 빠르게 구할 거면 이제 바로 이렇게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기 넘어오는 식의 풀이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A에다가 하나씩 주고 B, C 하나씩 준 얘네들을 다 세로 문자 A 다시 B 다시 C 다시로 치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치환하고 나면요. A 다시 B 다시 C 다시는 0 이상인 정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중복조합 문제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연필을 나눠주고 났으니까 그 다음은 지우개를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는 서로 같은 지우개 5개이고요. 이거를 똑같이 3개의 바구니에 담을 건데 이번에는 빈 바구니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쵸? 지우개를 못 받는 바구니가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바구니 A에 담기는 지우개 개수를 X, B를 Y, C를 Z라고 하면 얘네 3개를 더해서 5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 X, Y, Z는 0 이상인 정수가 되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요 방정식의 해의 개수입니다. 얘는 5개를 3 바구니에 나눠 담는 해의 개수인데 이때 빈 바구니가 있어도 되는 거죠. 다시 해석하자면 자,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종류 3개 중에서 총 5번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요 개념, 지금 요 방정식의 해의 개수에서 중복조합으로 넘어오는 게 안 되는 학생들은 중복조합부터 다시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가 바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3H5는요. 7C5, 즉 7C2이기 때문에 2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답을 구하러 가야겠습니다. 연필을 나누어 담는 개수는 방법은 10가지, 지우개를 나누어 담는 방법은 21가지입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둘을 더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필을 나누어 담고 연달아 지우개를 나누어 담을 거기 때문에 곱의 법칙이죠.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210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숫자 1, 2, 3, 3, 4, 4, 4
하나씩 적힌 총 7장의 카드를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할 때 1이 적힌 카드와 2가 적힌 카드 사이에 2장 이상의 카드가 있었으면 좋겠대요. 자, 다행히도 1이랑 2가 들어있는 카드는 단 한 장씩 밖에 없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1이 적힌 카드랑 2가 적힌 카드 사이에 들어있는 카드의 수가 2장 이상이었으면 좋겠대요. 총 전체 카드가 7개니까 1과 2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카드의 숫자는 빵개, 1개, 2개, 3개, 4개, 5개까지 가능하죠. 자, 이 중에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요 사이에 2개 이상의 카드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는 1개 그리고 빵개 들어와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좀 더 간단하기 때문에 전체 사건 중에서 6건을 빼줘서 2개 이상의 카드가 들어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열이죠. 요 1, 2, 3, 3, 4, 4, 4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전체 카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7장의 카드를 나열을 할 건데 그 중에서 3이 2번, 4가 3번, 2번, 3번씩 중복이 되기 때문에 2팩, 3팩으로 나누어 주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얘가 420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과 2 사이에 카드가 안 들어있거나 하나 들어있거나 요거 계산하러 가야겠죠. 자, 1과 2 사이에 카드가 빵개 들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과 2라고 하는 요 카드를 묶어서 배열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 묶은 카드 1장, 그 다음에 3 2장, 4 4장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장의 카드를 이 안에서 2장, 3장씩 중복되어 있으니까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6장의 카드를 나열을 해줄 건데 요 나열하고 끝난 게 아니라 사실 1, 2를 묶은 거는 요 한 장의 카드로 세줬지만 사실 2장이죠. 이 내에서 카드가 1, 2, 2, 1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배열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구하면 아마 숫자가 120이 나올 겁니다. 자, 이 다음에 생각해 줄 될 거는 뭐냐면 1과 2 사이에 카드가 딱 한 장 들어있을 때입니다. 자, 그려볼게요. 1과 2 사이에 카드가 한 장 들어있고 나머지 카드가 몇 개냐? 4장의 카드, 남은 카드를 이렇게 나열을 해줘야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1과 안에 들어있는 카드 한 장, 그리고 2를 묶어서 한 장의 카드라고 생각해 놓고 배열을 하면 편리하겠죠. 자, 그런데 케이스를 나누어야 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카드가 숫자가 3이거나 4일 때 각각의 경우의 수가 다르게 됩니다.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3이면요.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3이면 남은 카드는 3, 4, 4, 4니건요. 덩어리 카드 한 장, 2장, 3장, 4장, 5장의 카드를 나열할 건데 이 중에 중복되는 카드는 4, 4, 4밖에 없습니다. 그쵸? 이렇게 나열해 놓고 요 덩어리 카드 내에서 3이라고 하는 애는 항상 가운데 위치에 있겠지만 1과 2가 자리를 바꿔줄 수 있으니까 2를 곱해줘야 됩니다. 자, 1과 2 사이에 4가 들어올 때는요. 남은 카드는 3, 3, 4, 4입니다. 자, 이제 가운데 4가 들어가 있을 건데 한 장, 2장, 3장, 4장, 5장의 카드를 나열할 건데 이 중에 같은 카드는 3, 3, 4, 4 2장씩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요 4라고 하는 카드는 반드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1과 2가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를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요. 얘가 40 그리고 얘가
60이 나올 텐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전체 가능한 케이스 중에 우리가 진짜 구하고자 하는 사건의 6건의 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 개수가 120 더하기 40 더하기 60, 총 220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과 2 사이에 카드가 2장 들어있는 경우의 수는 200개가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볼게요. 두 집합 x와 y가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 f 중에서 다음 조건 가와 나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찾아주라고 했네요. 가와 나는 이제 함수값들의 대소관계를 비교해 놓은 식입니다. 자, 일단 정의역에 5개의 원소가 있는데 가와 나 식의 함수값이 총 6개가 있네요. 중복되는 걸 보니까 딱 F3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F3의 함수값이 결정이 되면 나머지 것들의 대소관계가 결정이 알아서 되는 거예요. 자, F3의 함수값이 여기라고 놓고 얘보다 작은 애들을 F3보다 작은 애들을 선생님은 왼쪽에 F3보다 큰 애들을 오른쪽에다가 놓겠습니다. 그럼 가식을 보면 F2는 F3보다 작고요. F4는 F3보다 큽니다. F1은 F3보다 크고 F5는 F3보다 작습니다. 자, F3이라고 하는 애가 결정되면 얘보다 작은 애는 F2와 F5, 얘보다 큰 애는 F4와 F1입니다. 하지만 F2와 F5, 요 둘 사이의 대소 관계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정의역을 나눌 때 3을 기준으로 2와 5의 함수값은 얘보다 작게, 4와 1의 함수값은 얘보다 크게만 잘 그려줄 수 있으면 되죠. 요렇게 x부터 y까지 함수를 f라고 놓고 순서대로 1, 2, 3, 4, 5를 요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고 저는 요 기준이 되는 3을 가운데에다 써놓고 2와 5를 3보다 위에, 1과 4를 3보다 작은 밑에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값은 2, 4, 6, 8, 10, 12 이렇게 순서대로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함수의 개수를 케이스별로 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자, F3이 가장 작은 2가 될 수 있나 봅시다. F3이 2면요. 요 3보다 위에 있는 2와 5의 함수값은 2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얘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F3이 4가 되면 요 2와 5는 4보다 작은 함수값을 가져야 되니까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1 곱하기 F3이 4면 1과 4의 함수값은 6, 8, 10, 12 4가지 선택지 중에서 2번 선택할 건데 중복을 허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선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택해서 매칭까지 시켜줘야 되니까 순서까지 고려돼야 되죠. 그래서 4파이 2입니다. 얘는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F3이 6이면 F3이 6이면 2와 5는 함수값 치역에서 2와 4 두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2번 나열해주면 되고 1과 4는 8, 10, 12 세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2개 나열한 3파이 2입니다. 그래서 요 값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 36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케이스 F3이 8이 되면요. F3이 8이 되면 2와 5는 2, 4, 6 세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2번 1과 4는 10, 12 두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2번 해서 얘도 36가지가 되는데요. 사실 요렇게 대칭입니다. 그림으로 함수값이 6이거나 8인 경우는 완벽히 대칭의 모양을 이루기 때문에 여기가 36개 나오면 당연히 여기도 36개 나와야 되고요. 마찬가지 이유로 F3이 10인 경우는 요렇게 대칭으로 16가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F3이 가장 큰 12이면 얘와 대칭인 이유로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빵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한 총 경우의 수는 16 더하기 36, 36, 16을 모두 다 더한 얼마죠, 여러분? 104 맞나요? 10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볼게요. 5 이하의 자연수 A, B, C, D라고 했네요. 자, A, B, C, D는 모두 다 1부터 5 요 안에 있는 자연수입니다. 자, 그런데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 요 문제를 보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 부등식이 요렇게 생겼으면 여러분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부등식이 요렇게 생겼으면요. 요 5가지 자연수 선택지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내가 4개를 뽑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뽑았는데 1, 2, 2, 3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면 A, B, C, D가 자동으로 정해져요. 가장 작은 게 1,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2개가 B와 C, 그 다음에 D 이런 식으로요. 다시 만약에 뽑았는데 1, 2, 3, 4예요. 그러면 1, 2, 3, 4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고 뽑은 게 1, 1, 1, 2예요. 그러면 1, 1, 1, 2 이렇게 자동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선택지 서로 다른 5개의 종류 중에서 내가 중복이 돼도 상관없어요. 4가지를 뽑기만 하면 중복을 허용해서 뽑기만 하면 얘네들이 자동으로 그냥 각자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중복 조합의 개념으로 푸는 문제다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가운데 있는 애가 B가 아니고 B 플러스 1인 겁니다. 이렇게 B면 참 간단하게 풀릴 텐데 B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B 플러스 1을 새로운 문자 K라고 놓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뭘로 바뀌느냐? A, K, C, D를 만족하는 A, B, C, D를 찾아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A와 C와 D는 아무런 문제 없이 1, 2, 3, 4, 5 중에 하나씩 고르면 되는데요. K는 어떻게 되냐면요. K는 원래 B에서 1을 더했으니까 K의 가능한 범위는 뭐냐? 2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쵸? 2, 3, 4, 5,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K를 먼저 결정해주고 나머지를 그냥 결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차례대로 볼게요. K가 만약에 2가 됐다고 합시다. K가 2면요. K가 2면 A는 2보다 작으면 되죠.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얘를 기준으로 1, 2가 다 되죠. 그래서 2개 중에 하나만 그냥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K가 2면 C, D는 어떻게 되느냐? C, D는 2 이상이었으면 좋겠으니까 4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2번 골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 계산해 보시면 2C1 곱하기 5C2 즉 20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암산이 잘 안 돼서 그 다음 케이스 K가 3일 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K가 3이면요. A, C, D는 3을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나뉘는 거죠. 그쵸? 그래서 A는 1, 2, 3 중에 하나를 그냥 골라주면 되고 C와 D는 3, 4, 5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2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4, C, 2인 18개가 나오겠네요. 자, K가 4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K가 4면 얘를 기준으로 A는 1, 2, 3, 4 중에 하나
골라주면 되고 C와 D는 4, 5 중에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2번 골라주면 됩니다. 얘는 4 곱하기 3C2 12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K가 5가 되면요. K가 오면 A와 C는 A는 5 이하 중에 하나 골라주면 되죠. 그래서 5C1이고요. C와 D는 5 이상이었으면 좋겠으니까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2번 골라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5가지 이렇게 끝나게 됐네요. 자, 사실 얘가 아까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풀다 마지막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K가 6일 수도 있겠죠. 근데 K가 6이면 C와 D는 6 이상이어야 되는데 C와 D는 5까지밖에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경우의 수가 빵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 문제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순서쌍을 다 구하면 돼요. 그런데 요 부등식이 지금까지 우리가 한 요거는 뭐냐면 어떤 개수를 세주고 있냐면 A, K, C, D 가능한 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지금 B가 없이 K로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B랑 K의 관계식이 B 플러스 1이 K이기 때문에 K가 하나 정해지면 자연스럽게 B는 하나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 B, C, D의 순서쌍이랑 A, K, C, D의 순서쌍은 다릅니다. 그쵸? 순서쌍은 다른데요. 이 순서쌍의 개수와 이 순서쌍의 개수는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A, B, C, D의 순서쌍의 개수는 20 더하기 18 더하기 12 더하기 5인 55가 암산이 잘 안 됩니다. 5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망의 마지막 3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 많이 어려웠죠,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했던 게 경우의 수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결국 뭐냐면 어떤 순열과 조합을 큰 틀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이용해서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나오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경우의 수를 굉장히 여러 개로 나눈 다음에 그 각 경우의 수 안에서 숫자를 세줄 때 순열과 조합이 활용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가 그런 문제였습니다.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선생님은 문제를 푸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선 선생님은 선생님이 시험 시간에 어떻게 풀었는지 그 생각의 흐름을 조금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숫자 1, 2, 3, 4가 있습니다. 숫자가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한 후에 일렬로 나열한다고 했습니다. 자,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숫자 1, 2, 3, 4를 가지고 비밀번호 4자리를 만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쵸? 4자리를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드느냐. 숫자 1은 한 번 이상 나왔으면 좋겠고 그 비밀번호가 이웃한 두 수의 차는 모두 2 이하였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자, 가조건을 이해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숫자 1이 몇 번 등장하냐고요. 나조건은 뭐냐면 이웃한 두 수의 차가 2 이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숫자는 1, 2, 3, 4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르던 숫자의 차이는 빵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최대 3밖에 안 됩니다. 그쵸? 근데 이 이하였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 이하가 아닌 케이스는 3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요 포인트까지만 이해하면 이 문제는 다 이해를 한 건데 이제 어떻게 경우의 수를 구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복잡한 경우의 수 문제, 딱 봐도 30번이니까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여사건을 이용하든지 뭐 케이스를 잘 나누던지가 될 텐데, 일단 가와 나를 동시에 만족하는 사건이 어떤 애인지 집합의 개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 조건은 숫자 1이 한 번 이상 나오는 비밀번호였으면 좋겠는 거고, 그쵸? 요런 애들이 있는 거고, 나 조건은 이웃한 두 수의 차가 모두 이 이하였으면, 이 이하인 비밀번호였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여기 들어가는 비밀번호의 개수를 찾아줘라가 결국 이 문제인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 줬냐면 얘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쵸? 조건이. 그래서 숫자 1이 한 번 이상 나오는 비밀번호의 개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지금 여기 교집합에 들어가는 애를 찾아주기 위해서 6건의 개념으로 요 나머지 애들을 빼주자, 요렇게 생각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지금 여기 교집합 안에 들어가는 애들의 경우의 수를 다 구해주기 위해서 우선 숫자 1이 한 번 이상 나오는 비밀번호의 개수를 세주고, 그 중에서 여기에 들어있는 애를 빼주자.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거를 그대로 글로 한번 써볼게요. 숫자 1이 한 번 이상 나오는 비밀번호의 개수 에서 빼줄 건 뭐냐? 중요한 게 빼줄 거는요, 여러분 이거의 여사건이 아닙니다. 이거의 여사건은요, 요거의 여사건은 이 전체예요. 그쵸? 그런데 내가 빼주고 싶은 건 딱 이만큼이니까 얘가 뭐냐? 숫자 1이 한 번 이상은 나오는데 이웃한 두 수의 차가 이 이하가 아닌 애들, 즉 3부터 가능한데 뭐 4, 5 이런 애들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3인 게 존재하는 애들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얘부터 먼저 구하러 가볼게요. 첫 번째, 숫자 1이 한 번 이상 나오는 애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주냐? 숫자 1은 빵번 나오거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번 이상 나오는 경우의 수는요, 전체 비밀번호에서 뭘 빼주면 되겠어요? 그쵸? 숫자 1이 빵번 나오는 애들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비밀번호는 뭐냐면요, 숫자 4개 선택지를 가지고 중복을 허용해서 4번 나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4파이 4고, 숫자 1이 빵번 나온다는 얘기는 숫자 2, 3, 4만 갖고 비밀번호를 맞는다는 얘기니까 3개의 선택지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번 나열하는 3파이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4의 4제곱 빼기 3의 4제곱인 암산 256 빼기 99, 81 해서 총 175가지가 지금 여기까지 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거 구하러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내가 뭘 구해야 하는 건지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숫자 1이 한 번 이상 나오는데 이웃한 두 수의 차가 3인 게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숫자 1, 2, 3, 4 가지고 이웃한 두 수의 차가 3이 나오려면요, 1을 뽑고 내가 4를 뽑아야지만 두 수의 차가 3인 게 나옵니다. 이 포인트에 유의하면서 한번 볼게요. 숫자 1이 한 번 나오거나 한 번 이상 나오려면 숫자 1이 두 번 나오거나 숫자 1이 세 번 나오거나, 그쵸? 숫자 1이 4번 나오는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숫자 1이 4번 나오면요. 이제 4를 뽑아줄 기회가 없죠. 그래서 얘는 이제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부터 할게요. 숫자 1이 비밀번호에서 숫자 1이 3번 등장하는데 이웃한 두 수의 차가 3인 게 존재하려면요. 나머지 한 자리 남았죠. 여기에 4를 반드시 뽑아줘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지금 비밀번호 만든 게 아니에요. 카드만 뽑아줬어요. 요거를 가지고 비밀번호를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1114라는 카드를 가지고 비밀번호를 어떻게 나열해도 반드시 1과 4는 이웃 하는 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나열만 해주면 알아서 이웃한 두 수의 차가 3인 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카드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4팩 나누기 3팩이니까 4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 1이 2번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1이 2번 나오는 케이스를 총 2가지로 나눌게요. 어떻게 나누느냐? 4가 딱 한 번 나오거나 4가 2번 나오거나. 그쵸? 자, 4가 2번 나오는 케이스는 이제 쉬워요. 1144 이미 카드를 4개 다 뽑았으니까 더 이상 비밀번호 만들려고 카드를 뽑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1144는요. 나열만 해주면요.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나열만 해주면 이웃하는 두 수의 차가 3인 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44를 배열하는 가지수는 4팩 나누기 2팩 2팩인 6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114를 뽑으면 나머지 숫자 하나가 더 뽑아야겠죠? 자, 나머지 숫자 하나 더 뽑는다는 것만 잘 생각을 해놓고 이제 비밀번호를 만들려면 배열을 해야 되는데 이웃한 두 수의 차가 3인 게 존재하려면 그냥 마음대로 배열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비밀번호를 나열할 건데 4 먼저 나열하고 여기에 2 혹은 3 나열하고 1, 1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은 이웃한 두 수의 차가 3인 게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 가능한 케이스 중에 요런 애들을 빼줄 겁니다. 요런 애들 빼주러 갑시다. 우선 1, 1, 4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 남은 것 중에 숫자를 하나 뽑아야 돼요. 2와 3 중에 하나 뽑으면 되니까 2C1 2를 곱해주고 만약에 여기 들어온 숫자가 2라고 한번 해봅시다. 2라고 한번 해보면요. 나열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뭘 빼줄 거냐? 요런 애들을 빼줘야겠죠. 그쵸?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선 1142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팩 나누기 2팩인데 여기서 어떤 애들을 빼줄 거냐? 이웃해서 두 숫자의 차가 3이 안 나오는 애들을 빼줄 겁니다. 가능한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 4가 맨 앞에 오거나 그쵸? 4가 맨 뒤에 오는 요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의 수는 딱 2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 구해보면 2 곱하기 12 빼기 2인 22 1을 2번 뽑았을 때 이웃한 두 수의 차가 3인 게 존재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을 한 번 뽑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얘도 케이스를 잘 나눠줄 거예요. 어떻게 나눠줄 거냐? 1을 뽑고 4를 한 번 뽑고 나머지 2와 3에서 뽑을 때 1을 뽑고 4가 2번 등장하고 나머지 하나가 존재할 때 그 다음에 1 뽑고 4가 3번 등장할 때입니다. 자, 얘가 제일 간단하죠. 얘는 1444는 나열만 하면 알아서 이웃한 두 수의 차가 3인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4팩 나누기 3팩인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4의 경우 나머지 한 자리를 나열해 줘야 되죠. 얘는 2와 3 중에 하나를
골라주고요. 이제 배열을 해줄 건데, 자, 여기 2가 왔다고 칩시다. 1과 4는 적어도 한번 이웃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배열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4팩 나누기 2팩 중에서 어떤 애를 빼줄 거냐? 1과 4가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 예를 들어서 1이 이렇게 구석에 박혀 있고요. 4가 이렇게 끝에 와 있고 2가 걔네 둘을 가로막는 형식입니다. 이런 케이스 몇 개 나오느냐면요. 1이 여기 있거나 여기 뒤에 맨 뒤로 갈 때 딱 2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 2 곱하기 12 빼기 2인 얘도 20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자, 이제 그 다음에 남은 거는 1 한 번, 4 한 번, 그 다음에 나머지 2개의 숫자가 나올 때입니다. 자, 얘 배열을 잘 해줘야 돼요. 어떻게 배열해 줄 거냐면 이웃한 두 수의 차가 3인 게 존재하려면요, 여러분 1과 4는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쵸?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자, 비밀번호가 한 자리, 두 자리인데 한 자리로 봐줄 거고 나머지 두 자리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요 덩어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거나 여기거나 여기 총 3자리 중에 하나를 골라줄 건데 요 내에서 자리 바꿈이 가능하니까 곱하기 2를 해줄 거고요. 나머지 두 자리에서 각각 올 수 있는 숫자가 2, 3 중복을 허락해서 2번 골라주면 되죠. 그래서 2파이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4 총 24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긴 여정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해주고 싶은 거는 여기 총 175가지 중에 몇 개를 빼줄 거냐면 24개, 그 다음에 20개, 4개, 20개, 6개, 4개를 빼준 게 되겠죠? 자, 175 빼기, 자, 10, 30, 50, 54, 78입니다, 여러분. 암산. 자, 그럼 얘를 계산하고 나면은, 끝자리, 자, 97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아마 요 문제를 조금 더 간단히 풀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상을 보면은 딱 15분 걸렸죠. 30번 문제 15분을 할애해서 풀었고, 실제로 시험 때는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해서 풀지는 않으니까 시간이 조금 더 짧게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대로 풀어도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어떻게 시험 시간에 떠올렸냐면 요약하자면 가와 나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집합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고 요 교집합 안에 들어있는 애를 구하고 싶은데 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요 조건이 좀 덜 까다로우니까 얘 개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요 6건의 개념으로 얘네들을 빼줘서 요 경우의 수를 잘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 방법으로 푸시면 되겠고요. 조금 복잡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늦어서 선생님은 교문실에서 컵라면을 저녁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내일은 반드시 치킨을 시켜 먹고 힘을 내서 월요일에 수업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하세요.